한겨레 신문에서 실었던 내용입니다. 법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 한국인으로 볼만한 일본인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 서울 용산역과 대전시청 앞에 세워진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조각한 김은성, 김석영 씨 부부가 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터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대전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어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 7단독 이것을 판사는 김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미리 밝혔다. 법원은 2019년 3월 21일께 초등학교 교과서에 게재된 강제징용 노동자 사진이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 보도된 점과 책자 등의 이 사건의 노동자상의 모델이 한국인이 아니고 1926년 9월 9일치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경찰에 구출된 일본인 노동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위 사진은 2014년부터 2017년 한국사 실종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징용 등의 제목으로 실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가짜입니다. 법원은 김 작가 부부가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점에 경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 용산역과 대전시청 앞 등에 설치된 헐벗고 깡마른 징용 노동자 모델은 우리 한국인 조상이 아니고 일본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당한 일본인이라며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고 우리 조상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작가 부부 그해 11월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검찰 고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고 결론은 일본이 모델로 한 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그 기사 내용 중에 김석영, 김은성 부부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입니다. 이들이 저희들이 왜 자기들의 동성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자료입니다. 나라 여기에 자료를 가져와서 그들이 이게 징용공 모습이다라고 지금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동상을 만든 계기 동상이 이렇게 뼈가 마르고 초대받은 듯한 갈비뼈가 튀어나온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제출했어요. 법원에. 저 원문을 지금 보이시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자료예요. 그런데 이거 가짜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징용공과 전혀 무관한 자료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자료냐면은 이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이죠. 일본군에 강제징용돼 가지고 이제 거기 그렇게 나와요. 남태평양 밀리 환초에서
노동을 하다 일본이죠. 미군이죠. 미군, 잠깐만요. 네, 미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대한민국 조선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비행장에 등장 사람들이에요. 야, 미군에게 포로로. 뭐라고 했어? 아니죠. 미군에게 포로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으면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몸에 뭔가, 수사를 하죠. 네, 몸을 벗겨놓고, 이들을, 수사를 하는 은닉, 무기 같은 거를 이제 은닉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옷을 벗겨서,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 보면 미군들이 총을 들고 있잖아요. 예. 미군이 통을 쥐고 있죠. 예. 그런 모습을 지금 그 동상 작가 부부가 요거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징용 동상, 한강에서 일한 강제 노역을 당했다라고 하는 징용 공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진들입니다. 네.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일본군의 일원이다 라는 증명사진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조선인은 나라가 없었죠. 예, 제2등 시민으로 일본인이었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 언론에서는 본인의 모습을 부각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나요? 자기 남편은. 네, 남편 그러니까 남편의 모습, 자기 모습을 모델로 해서 제작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끝났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손해상도 14살짜리 본인의 딸을 모델로 해서 위안부상을 조각하는 그러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건 여기 진용호가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하나 외칠까요? 국민을 선동하는 징용동상 설치를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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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국인을 모욕하는 징용동상 설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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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당시도 역시나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노무현이 이거를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 민관공동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이해찬이고요.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었어요. 네. 이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한일협정 이게 공개 문서가 있고요. 비공개 문서가 있어요. 4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드디어 공개를 해요. 그게 1200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총리 장관, 또 정부 인사,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멤버들이 이거를 7개월간에 걸쳐서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합니다. 먼저 복잡하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노무현 정권 이 당시에 나온 결론이에요. 유무상 5억에 민간시작 3억이잖아요. 그 무상 3억 달러 중에 징용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5년 한일담이 있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요. 61년도 6차 회담 시 8개 항목의 보상으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 2천만 불 중 강제 동원 피해 보상에 대해서 30%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5년에 아까도 읽어주셨지만 박정희 정권 시 피해자 보상을 하죠. 근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부상자라든지 좀 미흡하다 보상이. 그래서 2017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위로금하고 지원금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상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기 사건이 많이 벌어졌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지금 징용 보상을 둘러싸고 법조 브로커들이 많이 이른바 유족들 대상으로 찾아다니면서
걔네들은 그냥 성공보수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억 받으면 반짝반짝 이런 거죠. 어디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그 사건이 경찰에 발각이 됐습니다. 발각돼가지고 2005년 병에 발각이 됐어요. 한 번 또 있습니다. 2008년에도 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징용 보상을 둘러싸고 인원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사기 사건 피해 예방 안내문까지 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용 배상을 바라는 법원에 그 대기자가 아까 말씀드린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속에 진짜 피해자가 얼마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징용은 1944년 9월 이후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그러니까 종전되는 거예요.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전 때까지 일본인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제2 일본인이 조선인이잖아요. 당시에 같이 모아서 군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본인이 노동자로 가거나 그 명령이 떨어진 게 그 마지막 8개월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사람들 이미 동받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944년 9월 이전에 그게 뭐냐면 뭐 회사에서 모집을 하거나 뭐 알선을 하거나 이래서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죠. 돈을 되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가 진실입니까? 이 자료는 출처를 다 밝혔어요. 그때 사도시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저는 속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속았습니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일본인이고 지금 청년인데 왜 속았냐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본인하고 SNS에서 한국인 단체와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국인 단체 이름은 별의 하나입니다. 네, 별의 하나. 그러니까 민노총, 한노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별의 하나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별의 하나에서 본인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접근한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근데 30대 중반 청년한테 여성이 접근하니까 얘는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본인은 저쪽에서 이 동상을 세우는데 본인이 동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다 주고 나니까 한다는 말에 제가 속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범시민단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 그 동지들이 혹시 일본에 갈 기회가 있으면 아까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 일한 굉장히 노력한 일본인 아사히카 신부 보셨잖아요. 그죠? 이 동네에 사는 분이에요. 나하고 소통한 사토시가 누구시죠? 이거는 한국 정부, 박정희 정권이죠. 에게 개인 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개인 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GNP가 북한보다 못했죠. 아주 가난했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다, 이건 정부 배상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일본이 정부 배상으로 합니다. 예, 국가 배상. 그래서 사실은 그 75년대 박정희 정권 때 이 징용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한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보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일본이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일본이 주장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토착외구야, 그 다음 일본 구구야, 근데 일본한테 돈 받았어 이러는데 통장 까보자고요. 돈 받았나? 무슨 토착외구, 이 시대에 토착외구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오로지 국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거를 화이트 리스트를 6월 달에 복구를 해요. 저희가 이렇게 제3자 변제를 하니까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를 다시 복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상이 된 거예요. 한일 관계가 원상 복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잘 들으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배상 원했는데 한국이 국가 배상 요구했어요. 그러면은 이 손배 청구한 이거 피해자분들이 개인 배상 요구하는 게 정당한가요?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국가는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통치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 따로 국가 따로 정부 따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국가 배상을 했다라는 건 그 안에 국민이 포함됐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 노동자로 가셨던 분들 다 일본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때 제 이름 신분이었지만 일본인이셨어요. 그 당시 전쟁인데 전쟁 중에 그러면 동원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여기 아들 가지신 분들 있죠. 지금 징집돼서 지금 군인들이 징병이죠. 징병제로 인해서 지금 군에 있죠. 네, 이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준 전시국가죠. 대치. 네, 남북한이 대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강제 동원이죠. 그러면은 하물며 2차 대전에 그럼 국민들이 동원이 안 되나요? 동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마치 전쟁의 피침략국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대전에 우리 조선인들이 같이 참여한 거잖아요. 일본을 전범국가라고 하면은 조선인들도 전범국가, 전범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해자분들이 모두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의 논리예요. 강제징용, 그 다음 사과 없었다, 보상 없었다. 그런데 이거는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혀 얘네들은 저희 국민들의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1937년에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요, 일본이. 근데 이거를 한반도에 적용한 거는 1944년 9월 이후 8개월간이에요. 전시기간인데 동원이 안 되나요? 국민들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단이 왜 나는 겁니까? 전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780만 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모두 강제였단 말인가요? 이거는 동원 방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좀 이따가 대표님께서 어떻게 동원됐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관청 알선이 있고요. 공개 모집이 있었고 자발적 지원이 있었고 학교나 단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모집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쳐주나요? 절대로 안 가르쳐주죠. 다 강제동원이라고 하죠.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이 팜플렛이에요. 저희들이 방문해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모집이 됐는지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강제동원이라고 써있어요. 제목 보세요. 강제동원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8년도 대법원의 신일 철주금 확정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4명이 징용이 아니었다고 나와요. 2명은 1944년 오사카 제철소 모집 시험에 합격해서 훈련공으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1명은 1941년 일본 제철 인솔자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나머지 1명은 일본 제철 모집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강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제는 1944년 9월 이후 8개월간입니다. 이런 연유로 저희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강제징용이다라고 하는 모순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다시 말씀 주시죠. 지금 그 부산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정말 불신범 쓰는 애들 중에 한 단체일 거예요. 그 단체가 집회를 하고 소녀상을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몸에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몸에 끈을 묶고 소녀상을 뺑 둘러앉는 거예요. 결의한 학생들이. 그리고 소녀상을 막아요. 경찰도 못 들어오게, 시민도 못 들어오게, 안전하게 소녀상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성명서를 읽는데 그러더라고요. 군국주의 일본이 곧 한반도를 침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75년 넘게 침략 안 했어. 침략 안 해요. 그랬더니 그냥 둥둥둥 많이도 하더라고요. 네, 결의 하나 아주
대단하죠. 걔네들 안 좋게 대단합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마다 연합뉴스와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결의하는 아이들이 아마 전국에 다 포진해 있을 겁니다. 평화나비라고 해서 대학생 단체가 있어요. 전국의 그 대학교의 동아리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내에도 그 위안부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점수가 높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윤미향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인터넷 돌아다니고 지금 현재도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웃긴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서경덕이라고 성신여대 교수인데요. 자칭 문화 홍보대사인가요? 홍보대사인데 이 사람이 뉴욕 타임스퀘어 가면 광고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바꾸게 여러 가지 뭐 광고하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광고를 하겠죠. 뉴욕 타임스퀘어에 군함도 여러분 아시죠? 군함도 2017년도에 영화가 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더 남겨보냐면 2017년도부터 지용동상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 영화가 또 한몫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군함도에 나왔던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 있죠? 아까 해석 말은 어딨죠? 이 사진을 이 두 가지 사진을 이 두 개의 사진을 뉴욕 타임스퀘어에 게재를 합니다. 광고를 합니다. 일제 징용당한 처참하게 징용당한 조선인이라고 합니다. 밝혀졌죠. 이게 조선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서경덕이 사과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했다. 언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는 군함도에서 탄핵해낸 조선인 징용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선인이 아니고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 광부로 판명이 됐습니다. 더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사과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네. 서경덕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본을 반대하는 그 대표 선수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입니다. 그쪽 뭐 공군이 조경학과 그래요. 아무튼 이 친구가 지금 본인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말이 안 되는 사진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본인은 사과 한 번 하면 끝이야. 아까 우리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인이 사과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목숨을 걸고 사과. 이 친구는 사과는 놓고 한 번만 얘기하고 얘기 안 해요. 지금 이 많은 사진이 다 갖다 온 거예요. 그런데, 서경덕이가 지금 반일 운동의 대표 지식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추가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독도 아시죠? 독도 아세요? 독도 어느 나라 땅이에요? 우리 땅. 우리 땅이에요? 네. 독도를 1965년,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검색하는 거예요. 독도 미디어. 네이버, 구글에 검색, 독도 미디어. 그게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독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내가 바퀴 치라고 얘기하면 한국을 몰입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독도를 못 다니라고 하면 일본에서 그냥 몰입한다. 그래서 독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게 문제다. 문제 할 것이다. 그게 독도입니다. 그런데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지금 위안부, 징용, 독도 전부 앞장서가지고 전 세계에
A를 보내고 풍광지라는 거예요. 지식인이 밥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반일만 부지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자기를 알아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결론 부분하고 과거의 일본이 전국주 일본이 아니고 부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새로운 나라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 식민지를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동하는 안일 감정을 최대한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 한일 간의 외교는 더욱더 탄탄해져야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두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노총에게 이야기 전해주고 싶어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진영 노동자 사진을, 우리 조상의 사진을 전시를 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우리의 조상이 그 노동자 동상이 아니라 이 우리의 선조 사진이 맞다. 지형 동상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와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노무현 정부 때 돈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일제 때 자기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노동을 해서 자기 집이 삶이 좀 어려웠는데 일본에 가서 노동해온 송금을 받아서 집이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 일본에게 지금 가해자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또 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피해자 모집에 이름만 올리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은 작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근데 그 돈 받는 걸 본인은 미안해서, 우리 아버지가 일제 때 노동을 한 그 우리 집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미안해서 나는 거기에 신청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이런저런 사람 다 모아서 동상 세워서 그 앞에서 한미일 생활 동맹을 부숴버리자, 이런 거,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구호 6개 외치고 이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